무려 83만 명이 넘게 시청해주신 일본 카부키초 간판 끝판왕. 수많은 댓글 중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질문들만 모아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창문 밖에 앉아있는 그 존재가 너무 비현실적이었거든요. 사람인지 마네킹인지 로봇인지 구분이 안 가는 장면 하나로 조회수가 폭발했고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진짜 사람인가요? 마네킹인가요? CG 아니에요? 일본 현지 댓글도 완전히 비슷했는데 숨 쉬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도 믿을 수가 없다. 눈이 깜빡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런 반응이 줄을 이었죠. 결론부터 말하면 100% 실제 사람입니다. 카부키초 한복판에 있는 이 가게는 사람 자체를 간판으로 쓰는 콘셉트로 유명한 곳이고 전문 코스튬 모델만 따로 계약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일본인 댓글 중에서도 의외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카부키초에 10년 살았는데 사람인 줄은 진짜 몰랐다. 저거 마네킹 회사에서 만든 신형 로봇인 줄 알았다 같은 반응이 계속 올라왔어요. 더 놀라운 건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모델이 일정한 간격으로 고개를 돌리고 손을 흔들어주는데 이게 일부러 너무 과하지 않게 연출돼서 더 헷갈리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한 일본인은 3번 지나쳐도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네 번째에 눈이 마주쳤을 때 심장이 멈췄다고 썼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질문이 안전 문제였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저 높이에서 사고 나면 바로 뉴스감 아닌가요? 이 댓글도 좋아요 2만 1000개를 넘겼습니다. 솔직히 화면만 보면 불안한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두 번째 반전입니다. 일본 현지 보도와 내부 관계자 인터뷰를 확인해보니까 저 자리는 단순한 창틀이 아니라 사람 하중을 기준으로 설계된 고정 구조물이더라고요. 모델은 의상 안쪽에 낙하 방지 장비를 착용하고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지지대가 허리와 다리를 동시에 고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퍼포먼스에 대한 안전 기준이 생각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카부키초는 특히 사고 한 번 나면 바로 영업 정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길거리 공연보다 더 빡빡한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가게는 3개월마다 안전 점검을 받고 모델 교체 시마다 새로운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댓글 중에 일본이라서 오히려 더 안심된다. 한국이었다면 바로 민원 100건 들어갔을 듯 같은 비교 반응도 엄청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폭발했던 주제가 바로 돈입니다. 저러고 있으면 시급 얼마 받나요? 이 질문은 한국 댓글에서도 일본 댓글에서도 동시에 튀어나왔습니다. 좋아요 1만 5천 개 넘긴 베스트 댓글 중 하나가 저 자리면 나도 하루쯤 앉아보고 싶다. 돈 얼마 주는데였는데요. 실제 시급은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500엔에서 2,500엔 선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만 5천원에서 2만 5천원 정도죠. 단순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캐릭터 제형과 홍보 효과까지 포함된 모델링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이 일을 지원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일본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야후 재팬 기사 댓글을 확인해보니까 외국인 모델 비율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스프레 완성도와 체력 조건을 동시에 맞추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표정 관리도 계속해야 하고 날씨가 더워도 추워도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나 중국인 모델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한 한국인 모델은 하루 4시간 근무하는데 체력보다 정신력이 더 중요하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죠? 실제로 일본 댓글 중에는 너무 과하다. 카부키초가 점점 테마파크처럼 변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반박 댓글이 이어집니다. 수천 개의 간판 중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저게 아니면 누가 멈춰서 사진 찍나? 요즘 세상에 이런 반응이죠. 실제로 이 가게는 간판 하나로 전 세계 SNS에 노출됐고 광고비로 환산하면 최소 5억 원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 베스트 댓글 중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도쿄 관광 온 사람 10명 중 7명이 이 앞에서 사진 찍는다. 좋아요 1만 8천 개 받은 댓글인데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이게 과장이 아니더라고요. 저녁 8시부터 11시 사이에는 사진 찍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한 일본인은 간판 하나로 이렇게 성공한 마케팅은 처음 본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한국인에게 유리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런 방식의 홍보를 따라하고 싶어도 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퍼포먼스 알바와 캐릭터 마케팅에 익숙한 인재풀이 넓죠. 실제로 한국 댓글 중에는 이건 한국이 더 잘할 듯 한국식으로 하면 더 화제될 것 같다. 명동에 이거 하나 세우면 대박 난다는 의견도 엄청 많이 보였습니다. 일본 현지 업계 관계자는 한국인 지원자가 점점 늘고 있고 완성도도 높아서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만약 이 장면을 실제로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할 것 같나요? 그냥 지나친다, 사진을 찍는다, 아니면 일부러 가까이 가서 진짜인지 확인한다. 지금 떠오른 선택지를 댓글로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참여형 질문이 영상 알고리즘에 진짜 큰 영향을 주거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장소에 대한 호기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면 볼 수 있나요?
실제 가게 콘셉트가 뭐예요? 이런 질문도 좋아요 1만 개 이상 받았습니다. 이 가게는 신주쿠 카부키초 중심부 1촌에 있고 콘셉트는 애니메이션 세계관을 현실로 끌어오는 겁니다. 단순히 술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사진 찍고 공유하게 만드는 공간이라는 거죠. 실제로 내부도 완전히 애니메이션 세트장처럼 꾸며져 있고 직원들도 전부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일본 현지 댓글 중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제 간판도 사람이 해야 하나 다음은 움직이는 계산대 나올 듯 농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일본 상권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걸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평범하면 기억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한 일본 마케팅 전문가는 앞으로 이런 퍼포먼스 간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이 가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카부키초에는 지금 최소 5곳 이상의 가게가 비슷한 방식으로 간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릴 라타를 쓰고 드럼을 치는 사람, 로봇처럼 움직이는 사람, 심지어 공중에 매달려 있는 사람까지. 야후 재팬 댓글 중에는 카부키초 전체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쇼케이스가 됐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한국 댓글 중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건 이거였습니다. 일본은 진짜 장사에 목숨 건다. 그래서 관광 가면 볼 게 많다 좋아요. 23,000개를 넘긴 이 한 문장이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도쿄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중 70% 이상이 카부키초를 방문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이런 특이한 간판을 보러 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안 하나요? 실제로 명동이나 홍대에 이런 간판이 생긴다면 분명히 화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간판 규제가 일본보다 훨씬 엄격하고 안전 문제로 인한 민원도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국내 마케팅 업체 관계자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제로 실행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근 홍대 일부 가게에서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고 SNS 반응도 나쁘지 않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한국식 퍼포먼스 마케팅이 어떤 방식으로 진화할지 지켜볼 만하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은 K-팝과 K-컬처로 이미 전 세계적인 퍼포먼스 강국이잖아요. 이런 강점을 살리면 일본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본 뒤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남긴 댓글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더 신기해한다. 우리는 이제 익숙해서 잘 안 본다. 좋아요 12,000개 받은 댓글인데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현지인에게는 일상이지만 외국인에게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콘텐츠가 계속 주목받는 겁니다. 이제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한국 명동이나 홍대에 이런 간판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찬성일까요? 반대일까요? 그리고 만약 시급 2만원이라면 직접 해보고 싶을지 절대 못한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반응을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이런 알바를 구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바로 취재 나가보겠습니다. 도쿄의 겉으로 보이지 않는 진짜 이야기, 이런 콘텐츠가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신호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음 취재 주제를 만들고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찾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카부키초의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